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 참가율은 내년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 34%였던 비율은 2020년 35.3%를 기록한 이후 매년 1%포인트씩 오르며 작년에는 38.2%까지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최근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 ETF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는 데다 제약사들의 임상 성공 및 기술 수출 등의 호재까지 더해지며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GTC 2024에 전시된 삼성전자 HBM3E에 젠슨이 승인했다는 서명을 남겼습니다. 황 CEO의 서명이 계약이나 실제 검정 통과를 의미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이병민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냈는데요. FOMC에서 확인했던 올해 금리 인하 기조에 더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실적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주들 위주로 해서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에서는 양대 지수 모두 좀 종목별로 혼조 흐름을 보여주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마무리 전략 전문가님과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비해서 우리 증시 조금 탄력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뉴욕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상으로 말씀드렸는데 3대 지수 모두 좋은 추세 살리면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너무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은 예전에 16,000선 돌파하고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S&P 500도 5,000선 돌파하고 5,100선 돌파하고 쭉쭉 가고 있습니다. 다우 역시도 최초로 4만 선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OMC 결과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연준 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두 차례의 뜨거운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냉각될 것이라는 우리의 자신감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뜨거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근에 발표된 CPI, PPI를 의미하는 것이죠. 2%대에 진입하고자 했던 물가 지표가 2%대가 넘는 3%대가 나왔기 때문에 뜨거운 인플레이션이라 표현한 것 같고요. 다만 우리의 자신감을 넘지 못한다. 자신감이 왜 생길까요? PCE 때문이죠. 어쨌든 연준이 중요시 생각하는 물가 지표인 PCE가 2%대에 진입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모두가 확인했기 때문에 연준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연내 3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하락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역시도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기술적인 의미이고 이것은 일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이렇게 그어집니다. 이게 추세 지지 라인인데 3월 21일에 양봉을 하나 띄워놨죠. 이때의 저가가 2,724고 시가가 2,731입니다. 편하게 2,730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근데 지금 2,748입니다.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2,730, 그러니까 어제의 시가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주 좋은 캔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세 살리면서 2,800, 제가 2,900까지도 볼 수 있는 차트 패턴이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려지는데 추세를 살리면서 간다는 것은 결국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경기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중요한 라인, 그러니까 중요한 라인이라고 하면은 3월 21일에 시가 라인이기도 하고 결국 이 3월 21일의 시가 라인은 900선입니다. 900선은 상징적인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이 장중에 물론 잠시 이탈할 수 있습니다만 종가상으로 봤을 때 900선 유지만 해준다면 좋은 흐름으로 우리나라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뉴욕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전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은 시가에 뛰었다가 고가 짚고 쭉 빠졌는데 이거는 차익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안 좋은 캔들은 아니고요. 여전히 16,400선 견조하게 유지해주고 있고 16,500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나스닥 차트다라는 말씀드리고 S&P 500은 자, 볼게요. 5,261까지 장중에 갔습니다. 그래서 5,300까지도 제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 안 돼서 5,300은 갈 수 있다 보고 5,400, 5,500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 봅니다. 다우는 제가 아까 시황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4만선 코앞입니다. 장중에는 4만선 터치하지 못하고 차익 물량 받아내는 과정에서 종가상으로 좀 빠졌는데 4만선에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뭐 물가 지표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연준 의장이 뭐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내 세 차례 인하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전망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증시 관련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나와 있으니까요.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증시 전략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비춰보나 PCE 지표로 보나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증시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미국 증시 잘 갈 것이다라는 예상과 함께 저희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800을 넘어서 2,900까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강세 장세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 함께 전략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섹터가 로봇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작년 로봇 섹터들의 강세 랠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만들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엔비디아가 끌고 가는 강세 랠리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로봇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세를 좀 노리고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로봇 섹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GTC 2024에서 로봇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죠.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 로봇 관련된 이슈도 나왔습니다. 젠순왕 CEO가 움직이는 모든 게 로봇이 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로봇 사업 확대 예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엔비디아 CEO가 한 말이니까 그 파급력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가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복강경 수술 보조 로봇을 활용해서 수술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또 로봇 관련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관련주라든지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휴림 로봇인데 이 패턴은 처음 말씀드리는 패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기법인데 낙폭과대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박스권 기법, 추세 매매 기법, 5일선, 11선, 21선, 121선 이런 이동평균선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 기법입니다. 장대 음봉 하나 띄우고 난 다음에 주가가 쭉 빠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시가가 3,700원인데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디까지? 2,145원까지. 반토막이 났다 이거예요. 쭉 그어보면. 그러다가 다시 시가 부근까지 올리고 있죠. 이런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이 저항 구간입니다. 역별 구간에서 이 라인을 한 방에 뚫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저항 라인으로 바뀐 역별 구간에서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2개 세웠다는 것은 월요일에 적산벽이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이 삼각형의 저항 라인까지. 삼각형의 저항 라인은 역삼각형의 이 저항 라인은 결국 2월 28일에 세웠던 시가 라인
3,700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운다면 오늘 만약에 121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만약에 종가상으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 또 안 돼요. 근데 이 캔들로 정확히 유지가 된다면 종가 매매 들어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에 들어가지 마시고 월요일 시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그렇게 두 가지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렌시스 보겠습니다. 자, 이렌시스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렌시스는 추세 매매 기법 이용하면 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추세 지지라인이 어디죠? 네모난 박스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상으로도 로봇 관련 섹터 두산 로보틱스랑 말씀드릴 때 이 종목은 추세 매매 기법 이용하면 되고 추세 라인 그린 다음에 추세대 형성돼 있으니까 이 네모난 박스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지금은 추세 지지 라인 벗어나서 추세 저항 라인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지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을 하시고 만약에 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나중에 8,200원까지 주가 떨어질 때 한번 담아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 이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추세 매매 기법. 이 종목도 이렌시스와 마찬가지로 추세 기법이 적용이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추세의 지지 라인이네요. 지금 93,500원이 추세의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후장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가까지 끌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는 스윙도 됩니다. 스윙도 되는데 스윙으로 하시려면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주가가 한 85,000원 21선까지 떨어질 때 담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로봇 섹터 관련해서 정보 한번 다시 받아보고 싶다. 올해는 단기 투자 정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 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단기 투자 정복할 수 있게끔 옆에서 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계속 자주 좀 언급을 드리고 있고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00원대에서 2월 달에 공략주로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큰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나온 매매 기법 중에 하나가요. 낙폭 과대라는 매매 기법입니다. 여러 가지 좀 기법들이 있을 텐데 종목별로 어떤 전략을 적용시키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종목별 가격 전략도 세워보시고 내가 직접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비법 자료집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섹터에서 이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주목하는 섹터였습니다. 반도체 역시나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좀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오늘 장에서 CXL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CXL이 어떤 건지 그 개념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CXL 섹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반도체 섹터 내에서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CXL, 칩넷과 같은 다양한 섹터들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CXL이 지금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섹터라 보시면 되고 제가 시황 방송할 때 아침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GTC 2024에서 CXL 관련 이슈가 있으니까 엑시콘이랑 네오센, YIK 이런 종목들을 봐라 라고 말씀드렸고 GTC 2024가 18일부터 21일까지였는데 이게 19일, 20일쯤 반응이 살살 오더니 오늘 최고치를 경신하고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부분들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파동이 그려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 최근에 삼성에서 경기현 대표이사가 2, 3년 내에 반도체 세계 1위를 하겠다. 이런 이슈도 있으면서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재료다 이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매물대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데 단기간 봤을 때 윗꼬리가 달리면서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매수 전략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죠. 삼성에서 지금 CXL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전략이 되는데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것도 추세 기법 적용해서 11선 기법 적용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가격이 어디냐면 28,000원, 28,000원 됩니다. 28,0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 요거는 눌림 관점에서 눌림목 매매, 11선 매매로 들어가시면 된다.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네오셈. 네오셈도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하시면 됩니다. 적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여기가 보면 21선 부근이에요, 주가가. 21선 부근에 주가가 내려올 때 아까 엑시콘과 마찬가지로 엑시콘 11선 기법이었죠. 근데 네오셈은 21선입니다. 호흡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4,300원 됩니다. 14,3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눌림 관점에서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YIK 이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YIK도 똑같이 추세 기법인 거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보시면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데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7,300원 됩니다. 7,300원 잡고 단기 목표가는 어디로 잡느냐? 당연히 전고점이죠. 왜? 추세 기법은 전고점 라인 1차 목표가 잡고 그 이후에 대응하는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7,300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8,500원 익절 잡으시면 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라는 큰 섹터 안에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을 텐데 그 테마별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그리고 또 그 종목들에 적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전문가님의 전략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이번 달 들어서 방산 섹터를 자주 언급드렸습니다. 이번 달 기세가 굉장히 좋고 또 글로벌 4위까지 꿈꾼다라는 K방산의 포부가 좀 느껴지는 요즘인데 아무래도 좀 방산이 좀 이번 달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살까라는 고민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방산 섹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멘텀이 너무 많아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요. 자, 우선 중동에 큰 손이 잇따라 방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 들어올까요? 우리나라 무기 체계를 좀 보려고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수출의 청신호가 커졌다. 우리가 지금 글로벌 4위까지 볼 수 있는 자리에 왔다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K방산 수주 잔액이 총 11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10조 원을 돌파했고 최근에 수은법 개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수은법 개정이 되면서 15조 원에서 25조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방산 수출길이 좀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우리 대장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이 2022년 제가 좀 더 키워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2020년에 바닥 구간을 찍고 14,000원에서 15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거의 15배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21만 원이니까요, 최고가가.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좀 늦을까요? 아닙니다. 52주 신고가 찍고 매물대 소화한 종목들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예전에 방산 섹터 한번 다뤄드렸는데 눌릴 때 잡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장기 이평선까지 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1선, 61선, 121선, 241선 분할로 가라 했습니다. 근데 아마 21선까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제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분할 매수 한번 하셨을 거고 아쉽게도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으니 비중은 조금 적으실 텐데 제가 이 대응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전고점 라인, 자, 전고점 라인 파란 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차익 물량, 그러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시고요. 내가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때 들어가지 않았고 새롭게 한번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박스권을 그려놓습니다. 박스권을 그려놓으면 박스권의 지지라인이 18만 원 됩니다. 이 박스권 지지라인 기법 이용해서 18만 원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나는 여기가 너무 높아서 내 성향이랑 안 맞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18만 원에 들어가지 마시고 주가가 장기 이평선까지는 한번 빼니까 다만 얘가 지금 모멘텀이 너무 좋아서 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뺀다면 가격적으로 16만 원 됩니다. 16만 원까지 기다렸다가 목표가는 19만 원. 이렇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시스템 역시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종목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대장주를 매매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장은 아니고 부대장이죠. 대장은 누굽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가 말씀드렸고 전략 2개, 박스권 기법이라든지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잡고
눌림목 공략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시스템은 추세 기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추세 기법은 제가 아까 뭐 CX에 관련 섹터에서도 말씀드렸던 기법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추세 지지 라인에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종가상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종가상으로. 근데 다만 종가상으로 주가가 18,000원 이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방산 섹터가 좋아서 오후장에 막 올랐어요. 그래서 장대 항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띄웠습니다. 근데 이때 종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추세 매매의 지지 라인에서 들어가는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장대 항목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주가가 이렇게 마무리될 때, 그러니까 18,000원 이하에서 머무를 때 들어가시면 된다. 좀 하나 정리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은 우리가 파동 논리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세 라인이 아니라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나오고 다시 반등 주는 구간이죠.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언제 2파가 나올 때 전고점 라인 돌파할 때 돌파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대장입니다. 대장을 공략하는 게 좋은데 대장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의 지지라인 기법 이용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성향상 그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지라인 기법이 아니라 16만 원까지 이평선 라인 기법 눌림목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추세 기법이 유효한데 추세 지지라인상으로 봤을 때 종가 매매 들어갈 수 있다. 18,000원 이하면 종가 매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렸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추세 기법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파동 논리에 의거해서 봤을 때 전고점 라인이 34,95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정말 다양한 기법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기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듣고 싶다. 올해는 단기 투자 접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열려 있으니까요.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별로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섹터 안에서 대장주를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2,000개가 넘는 주식 수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몇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종목 선정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비법 강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 QR코드 아래 스캔을 하셔서 종목별로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비법 자료집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강의 필요하신 분들은 스캔하셔서 QR코드 통해서 초록밴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공략해 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AP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모멘텀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우선 우주항공청 5월 개청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5월이 정해져 있네요. 자,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제가 일정 매매 기법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간 투자자 대량 순매수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 중기, 이평선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오를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왔고요. 구체적인 것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추세의 지지 라인입니다. 추세의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우리가 들어간다면 재료도 좋고 수급도 좋으니까 단기 목표가 2만 원 잡고 대응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AP위성 관련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열려 있으니까요.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구체적인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위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신 있는 이 일정 매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가격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정확한 가격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병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미증시 신고가 돌파, 한국 쉬어가기 시장입니다. FOMC발 훈풍과 기술주들의 실적 강세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 나흘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다우 지수는 4만 포인트라는 신기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증시는 오늘 장에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으로 개인들이 강하게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현 시점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이병민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은 이병민 전문가님과 함께 한 주 마무리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강한 한 주였습니다만 오늘 장에서 우리 증시가 다소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황부터 분석해 주실까요? 네네. 네, 오늘 시황은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 최고가,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어차피 쉬어갈 수 없는 장이고 특히나 금요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측한 쉬어가는 장세였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가 신고가를 경신했고 우리 증시도 2년 만에 어제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에서 쉬어갈 수밖에 없는 장세고 어제 개인이 차익 실을 많이 쏟아냈고 오늘도 역시 3천억 정도의 차익 매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대량 매수한 어제 1조 3천억 정도 매수한 외국인이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 3,600억 정도 오전장에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죽지 않았다. 단지 금요일이고 우리가 반도체 부분의 차익 매물이 또 자동차 부분의 차익 매물이 나눠서 있기 때문이고 오늘은 아직 우리가 눌림목 주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두려워할 장세는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섹터에 매집을 해야 되는지 고려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특히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그룻이라는 범용 로봇을 엔비디아가 소개하면서 로봇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도 역시 챗GPT를 활용한 로봇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로봇주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와중에 로봇이 새로운 두각하는 섹터로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오전장에도 역시 휴림 로봇을 비롯해서 대동기업, 그다음에 이렌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로봇이 주목받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별로 이렇게 자금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월 달부터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장에 들어온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반도체에서 있다가 제약주를 갔다가 2차전지 갔다가 다시 이제 로봇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오늘 현재까지도 로봇이 중심 섹터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 저PBR주 테마에 이어서 반도체부터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에 이어서 지금의 로봇 장세들까지 저희가 순환매를 잡아드렸었습니다. 자세한 분석과 시황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이병민 전문가님과 자세한 증시 흐름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짚어볼 텐데 이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흐름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휴림 로봇입니다. 3월 내내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왔었는데 이틀 만에 그 낙폭을 모두 좀 채워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휴림 로봇부터 한번 자세한 전략 세워볼까요? 휴림 로봇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많이 급등락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이 로봇의 특징이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범용 로봇, 제너럴리스트 테크 로봇이라는 그런 개념에 가장 적합한 섹터이기 때문에 휴림 로봇이 오늘 상한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24%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외에서는 교육용, 지능용, 심지어 방산 로봇까지도 로봇에 관한 최대한 다양한 로봇을 하고 있는 게 휴림 로봇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로봇, 이제 휴림 로봇이 가장 오늘 주목받는 영역이기도 하고 우리 차트로도 잠깐 살펴보시면 차트로도 이 정도 하락했다가 바닥에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상승을 해서 어제 많이 급등을 했고 오늘은 급상승을 해서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의 환기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급등을 많이 하거나 급락을 많이 한 종목들은 주의해야 된다. 근데 이런
이 이유가 오늘 해제됐습니다. 해제되면서 오늘 급등을 했고 로봇 상승 섹터에 가장 주목받는 종목으로 오늘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로봇 섹터들별로 종목의 성격이 좀 다른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좀 로봇 종류도 가정용부터 군사용 또 공업용까지 다양한 그런 장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 텐데 역시나 같은 로봇 섹터이지만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추세를 잘 유지를 해왔습니다. 이렌시스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진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네, 이렌시스는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한 9시 20분경에 오늘 로봇 섹터가 관심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렌시스, 그다음에 대동기어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때 이후 추가적으로 한 8%에서 10% 올라갔던 게 이렌시스와 그다음에 대동기어입니다. 그중에 한 종목이 이제 이렌시스인데 이렌시스의 특징이 뭐냐면 요즘에 로봇이 두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범용 로봇, 그다음에 삼성의 챗GPT 관련된 로봇. 그래서 이 관련이 있는데 이렌시스는 어떤 회사냐면 삼성의 감속기를 공급한 이력이 있고 삼성의 협력사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렌시스가 주목을 받는 거고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밤방송에서 레인보우 로봇을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과 관련된 회사다. 특히 삼성의 이사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부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삼성이 드디어 로봇 쪽에 좀 더 많은 힘을 실겠다는 의지 표명을 지난주 주총에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삼성과 관련된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렌시스에 주목해야 된다. 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음 섹터는 이렌시스다 해서 제가 오전에 저희 밴드에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대동기어와 이렌시스를 소개시켜드렸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비해서 이렌시스는 7,000원 정도의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7,000원 정도의 저점을 그리고 21선에서 반등을 해서 계속 올라오고 오르락내리락 양음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도 우리가 언뜻 보기에 높아 보이지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고요. 제가 금요일 날 항상 마켓 시그널 종목에 가져올 때 세 종목을 가져오는데 그거는 그냥 특징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이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왔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공략주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공략주에 거의 버금가는 굉장히 좋은 종목들만 엑기스만 골라왔고 재무적으로나 이런 게 하자가 있는 종목들은 빼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렌시스는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향후 삼성과 상승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하고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렌시스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23년도 한번 재무제표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우리 매출들은 약간 전년도 비해서 줄었지만 여전히 영업이익 50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PBR도 2.6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산 대비해서 평가가 고평가됐다거나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실적도 안 나온 로봇주 많지 않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실적도 안 나오는데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 있잖아요. 사실은 미래의 가치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강조하는데 사실 이 회사가 언제 이익을 낼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이렌시스는 삼성의 감속기를 계속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이 계속 로봇 영역에 어떤 인수라든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다면 부각될 수 있는 두 가지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렌시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주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부채 비율만 해도 부채 비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이 회사는 망할 확률이 별로 없다. 유보율은 1,500%니까 부채를 한 열몇 배를 갖고 남기 때문에 안정적인 로봇주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다. 단점은 최근 며칠간 단기 단점은 최근 3일간의 외국인 수급이 계속 5만 주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냥 우리가 들고 갈 종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주로만 가져왔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는 밴드에 들어오셔서 제가 종목이나 시점, 날짜를 드릴 때 그때 참조하셔서 거래를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냥 막 들어가면 우연히 수익을 나실 수 있으나 그건 우연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그 기술이라든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밴드에 들어오시면 제가 잘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렌시스는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두시고 잘 주목해야 될 하나의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터들 중에서도 저희가 휴림 로봇과 이렌시스 각각의 종목 분석을 해드렸고요. 특히나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동기어와 함께 오늘 장 초반에 초록밴드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오늘 13%가량의 상승이 나왔고 대동기어도 말씀을 해주신 직후로 해서 23%까지 급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매일 장 초반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로봇 섹터만큼이나 핫한 게 K방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봇 섹터는 한 차례 좀 뜨거웠지만 방산 섹터들은 다소 오랜 기간 쉬어가다가 최근 들어서 좀 기세가 좋은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현대로템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현대로템은 우리 방산주 중에서 가장 좀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대규모 공세를 강화하면서 K 방산주가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공세가 주말에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로템은 조금 안정적인 회사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K 방산 어떤 이름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 실적이 한 10%씩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나 우리 이스라엘 하마스 또 이스라엘 헤즈볼라 또 러시아 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방산주는 우리가 늘 관심 있게 보아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차트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로 보시게 되면 오늘 상승했다 하락한 가격이 현재 32,350원입니다. 우리 일봉으로 봐서는 이 위치가 어디인지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봉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돌파 매매의 위치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종목은 하루 이틀을 볼 종목이 아니고 주봉상으로 쭉 주 단위로 봐야 될 종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주봉의 위치가 주봉상의 5일선을 머리를 내밀고 약간 돌파하고 있는데 명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다음 주에도 확실히 간다 그러면 이 종목은 5일선을 강력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종가까지 오늘 3시 이후까지 주봉상의 돌파를 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주봉상의 이 돌파를 하려면 일봉상으로 와서 현재 가격보다 더 낮게가 아닙니다. 더 높게 상승해서 마감을 하게 되면 주봉상에서 완벽하게 상승 확률을 한 7, 80% 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대로템은 K방산의 대표적인 종목 AP위성,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세 종목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중에서 가장 안정된 종목이고 현재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주봉상으로도 상승할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오늘 종가까지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급도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현재 외국인이 3일 전부터 수요일부터 16만 주, 어제는 잠깐 쉬어가면서 4만 6천 주 매수했고요. 오늘 현재도 14만 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 프로그램도 14만 주를 보인다는 것은 오늘의 현대로템의 프로그램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방송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가 얼마를 매수했는지를 현황표를 보시지 마시고 프로그램 매수를 보시자 말씀드리는 이유가 프로그램 변동폭을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30초 전에 프로그램 매수가 14만 6천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약 30초 후에 지금 14만 7천 주로 바뀌었다 오르락 합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다음 주나 오늘 종가에도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프로그램 매매가 계속 3시 20분까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매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 초에 매수하셔도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오늘 오전장부터 매수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찰을 잘 하시고 트래킹 하신 다음에 매수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세 종목을 시그널 종목을 드렸는데 로봇주 2종목, 방산주 1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섹터엔 주로 말씀드리던 그 반도체는 설명을 안 드리냐면 반도체는 최근 며칠간의 특이한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내에서도 어떤 종목이 오르면 다른 섹터는 내리고 이렇게 변화가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GST는 내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영향을 받아서 테크윙이라든가 KC텍 같은 또 반도체주는 오르고 이렇게 어느 종목이 오르고 내릴지를 매일 아무도 알 수 없게 튀고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주는 관심 영역에서 하루 이틀 좀 쉬시고 로봇주 또 방산주에 한번 관심을 기울이자
이런 의미에서 시그널리 종목 3종목, 로봇주 2종목, 그다음에 현대로템 포함해서 방산주를 가져왔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시그널 종목들로 로봇주들과 함께 K방산주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로템까지 알아봤습니다. AP위성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모두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수급적인 부분과 함께 오늘 장에서 종가 매매를 할 수 있을지 혹은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지 그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전문가님의 전략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병민 전문가님의 오늘의 공략주 받아보고요. 오후장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공략주부터 짚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이제 로봇주인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경제TV 방송을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화요일 밤에 8시 방송에서 출연해서 공략주를 한 종목 드렸고 또 1타 강의에서 HLB 그룹주를 강의해드리고 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밴드에 첨부 파일에다가 HLB 그룹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공략주로 지난번에 이제 우리 금요일 날 마켓 시그널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실리콘주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화요일 날 드렸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화요일 날 제가 이때 밤방송을 하면서 실리콘2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상한가 한번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앵커분이 그러시는 거고요. 왜 지금 시류에 맞지 않는 종목을 또 가져오셨군요. 그러길래 네 맞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밴드에 잘 들어오시고 오늘 HLB 그룹주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반도체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제약바이오를 관심 가져야 되는데 HLB 그룹주를 다 제가 강의를 하니까 잘 보시고 매매를 해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한번 실리콘2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화요일 날 제가 9,500원대에 우리 종가 마무리되는 후 밤방송에 소개시켜드렸고 아침에 갭 상승하지도 않고 그냥 전날 종가 비슷한 가격에서 출발을 해서 그날 바로 11.4% 급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급상승을 했고 어제도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역시 현재 시각에도 5%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의 우리 밤방송이든 낮방송이든 잘 들으셔서 그 공략을 잘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밴드에는 늘 방송을 하면 특히 화요일 방송의 강의 주제는 올린 다음 날부터 상승합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프로그램 매매 종목 4종목은 네오셈, 라이트론 이런 종목들은 그 다음 날부터 한 30% 정도 4종목이 다 올랐고 화요일 날 올린 실리콘2, 그다음에 HLB 테라퓨틱스, HLB 이노베이션, 파나진까지 다 급등을 했습니다. 자, 방송 후에 이틀 내에 급등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주로 단기 공략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밴드를 들으셔서 참조하시면 여러분이 가져갈 것이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공략주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공략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공략주는 섹터의 이동, 자금의 이동이 있는 곳에 있는 한 종목을 가져온 거고 그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저가인 종목, 그다음에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 이런 것들을 가져왔고 수급 요인이 있는지도 사실 살펴서 가져온 기 때문에 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오늘 방송을 하고 밴드에서는 한 3시 전후에 이 종목 외에도 추가로 한 종목을 특별히 더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오시면 오늘 말씀드릴 종가 공략주 외에도 한 종목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오늘의 공략주를 드디어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생소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밴드에는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들었던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렌시스, 두산 로보틱스 이 정도인데 유진 로봇은 최근에 로봇주에 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유진 로봇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교육용 로봇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확장해서 지능용 로봇 이쪽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젠슨 왕이 엔비디아가 B1이라는 반도체에다가 우리 그루시라는
범용 로봇을 합성해서 서비스를 하겠다, 개발하겠다는 그 종목에 적합한 지능용 서비스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요. 이 종목은 우리가 많이 급등한 종목에 비해서 현재 저점에 위치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차트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차트의 위치는 다른 로봇에 비해서 굉장히 저점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목받았던 다양한 어떤 삼성과의 연계가 있다라든가 뭐 이런 영역은 아니지만 실제 우리가 사업 다각화가 필요한 로봇의 영역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숨겨진 히든 종목이다 해서 가져왔고요. 차트상으로도 현재 굉장히 저점에 있지 않습니까? 일봉상으로도 바닥권에 있고 주봉상을 잠깐 살펴보아도 현재 60일선에서 딱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사셔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유진 로봇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 회사의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수급도 이제 외국인이 목요일, 금요일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2022년도의 실적도 흑자가 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의 실적은 적자이지만 우리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재무제표 상으로도 부채 비율이 4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낮고, 그다음에 재무제표도 좋고, 흑자도 나오고 수급도 들어온다. 저점이고 우리가 로봇주에 최근 요구하고 있는 범용 로봇, 지능용 로봇, 교육용 로봇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영역의 주식이다 해서 제가 가져왔으니까 이 종목을 여러분들 잘 참조하시고 추가적으로 한 종목을 더 원하시거나 더 강력한 종목을 원하시면 밴드에 들어오시면 제가 3시 전후쯤에 한 종목을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밴드에 들어오셔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주들 다시금 섹터 순환매 속에서 강세를 받고 있는 시점인데 유진 로봇 오늘의 공략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오늘 종가쯤에 또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이제 또 오늘 장에서 이제 마무리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자, 오늘 장은 보신 바와 같이 약보합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장이라 어쩔 수가 없고요. 미국 시장도 많이 올라서 지금 힘들어서 헉헉거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굳이 지금 시각대에 점심 전후에 식사나 잘 하시고 공략하지 마시고 한 3시 전후에 종가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어떠한 종목이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 물론 이제 현재 예상으로는 로봇 관련된 섹터에 주목을 받겠지만 또 종가 부분에 또 돌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의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꾸준히 잘 살펴서 그 섹터에 여러분이 자금을 투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그 자금 흐름이 자꾸 이동된다고 그랬죠. 반도체 AI에서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리튬, 그다음에 또 오늘은 로봇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후장까지 계속 보시는 건 아니고 오후 2시 반 이후부터 어떤 섹터에 종목들이 몰리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방송을 제가 시작한 이후로 지금 마무리될 시점이 임박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여전히 아까보다 조금 더 매수해서 4,000원 정도 코스피 정도의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주식을 빼겠다는 의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부담감 없이 매수하셔도 좋은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 큰 수익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시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저희와 함께 오후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전략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로봇 섹터와 CXL, 방산 섹터 짚어봤고요. 오후장 역시나 강세 섹터 길목 지키기 전략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정영석 전문가님은 AP위성을, 이병민 전문가님은 유진 로봇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의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